75년 만에 상속세제도 전면 개편이 추진됩니다. 지난 3월 정부가 개편안을 발표하기도 했죠. 대선을 앞두고 있어서 앞으로가 더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상속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 김성문 세무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성문 네.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지금 75년 만에 개편인데 지금 이제 유산취득세 개편이 골자라고 합니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그 상속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우리가 흔히 상속세라는 주제에 대해서 네. 개편을 하자라고 할 때 크게 세 가지를 주안점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네. 높은 세율 구간, 그다음에 낮은 공제 금액, 그리고 마지막으로 과세 방식을 문제 삼습니다. 그럼 이번 개편안에서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다룬 것이 아니라 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다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공제 금액을 네. 좀 상향하면서 구체적으로 좀 변화를 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배우자 상속 공제라는 제도가 네.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5억을 해주는데 이 5억 원을 2배로 상향시켜서 10억 원으로 늘렸다는 점이 하나 있겠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이 과거에 보유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네. 세금을 매겼는데 이 과세 방식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유산취득세라고 하여 상속인들이 각자 배분받은 목이 있을 텐데 네네. 그 목에 대해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고 거기에 세율을 매기겠다. 그러면서 좀 더 응농부담 과세 원칙과 공평 네. 과세 원칙을 구현하겠다는 게 이 개편안의 주된 목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상속세가 바뀌면 전체 금액은 줄어들어나요, 늘어나나요? 흔히 우리가 흔히 계층이라는 표현을 쓰죠. 예. 계층마다 달라진다라는 말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부담이 감소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행 상속세법에서는 이제 일괄 공제도 5억, 배우자 공제도 기본적으로 5억밖에 안 되는데요. 네. 우리가 2019년과 2023년을 비교했을 때 아파트와 같은 자산 가치가 이제 폭등했다라는 그렇죠. 사실은 예. 일반적인 국민분들도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율은 그대로이고 공제 금액도 개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과세 인원도 계속 증가하고 상속세 세부담도 증가했었는데요. 이제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된다면 결국 각자가 받은 목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다 보니까 세부담도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 뜻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 과세 인원도 감소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결국 세부담도 감소함으로써 국가 입장에서는 응능부담 원칙은 구현했지만 네. 세수가 좀 떨어진다는 이제 문제점이 그렇죠.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거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 부부가 있고 이제 자녀가 2명이 있어요. 근데 그 두 부부 중에 만약에 이제 남편 쪽이 먼저 사망을 해가지고, 그럼 이제 와이프 남아 있고 자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남겨진 재산이 30억 원. 그러면 이제 배우자하고 자녀 2명 이렇게 상속을 받게 되는 거면 이게 기존의 유산세하고 유산취득세로 바뀌게 됐을 때 어떤 식으로 세 변화가 있게 되는지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럼 제가 간단한 케이스 예. 두 가지를 예시로 들어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실 실제로는 이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따라서 현재 그렇죠. 유산세든 유산취득세든 세부담이 완전 달라지는데요. 네. 이걸 케이스별로 제가 다 설명해 버리면은 오늘 방송 시간을 초과하기 때문에 딱 간단하게 두 가지를 설명드려 볼 건데요.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배우자는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재산을 한 푼도 받지 않고 나머지 자녀들이 균등하게 받았을 때를 기준으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냥 가장 네, 세부담을 가장 좀 적게 해보려면? 보여드리기 좋을 것 같아서요.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자녀들이 30억 중에서 10억을 받게 되겠죠. 네. 그렇다 할지라도 현재 유산 과세 형황에서는 이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배우자 공제 5억 원, 일괄 공제 5억 원에서 총 10원을 받게 되고요. 그럼으로써 과세 표준이 20억 원으로 형성되니까 그걸 기준으로 산출했을 때 세금은 6억 4천이다.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배우자가 한 푼도 안 받더라도 배우자 공제 5억 원은 현행세법에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6억 4천이 산출이 되는데 만약에 유산 취득형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배우자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앞선 유산세와 다르게 배우자 공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대신. 하나도 없긴 하지만 나머지 자녀들의 경우에는 각자 이제 15억씩 받았기 때문에 기본 공제 5억을 각자 적용받게 되고요. 각자. 네, 그럼 자녀 1인당 과세 표준이 10억 원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1인당 산출된 세금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네. 그러면 이 두 명이니까 곱하기 1하면 4억 8천이 나옴으로써 현재 세법과 개정될 세법을 비교했을 때 이 케이스만 보더라도 1억 6천만 원 가량 세금이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 케이스 보면 좀 더 세부담이 크게 난다는 걸 볼 수 있겠는데요. 만약에 이번에는 피상속인 배우자도 균등하게 3분의 1씩 받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N분의 1. 이런 경우에는 현재 유산과세형에서는 30억에 대해서 공제 금액이 15억으로 5억이 상향됩니다. 왜 네. 그러냐면은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 원 해주되 배우자가 받은 재산이 더 많다면은 공제를 좀 더 상향시켜 주거든요. 그에 따라서 15억 공제를 받음으로써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 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누진세율 적용하게 되면은 4억 4천이라는 상속세가 현재 산출이 됩니다. 근데 이제 개정 예정인 유산취득세를 봤을 때는 배우자가 10억을 받았지만 똑같이 배우자 공제 10억을 받기 때문에 배우자한테 산출된 상속세는 0이 되고요. 나머지 자녀들은 이제 1인당 9천만 원이 산출되다 보니까 총 그 가족들 기준 봤을 때는 1억 8천이라는 상속세가 산출됩니다. 네. 그러면 앞선 케이스에 비해서는 좀 더 많은 상속세가 절세된다. 네. 즉 2억 6천 가량 상속세가 절세되다 보니까 결국 앞에서 질문 주셨다네요. 유산취득세가 됐을 때 세부담이 어떻게 되냐? 네. 뭐 흔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의 대부분들은 상속세가 좀 더 감소한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보통 누진 세율 자체는 어떻게 돼 있나요? 지금 현재 구간이. 같은 경우. 그냥 구간은 총 5개로 돼 있는데요. 네. 뭐 1억까지는 10%, 네. 5억까지는 20%, 뭐 10억까지는 30%, 뭐 최대 30억 초과하면 50% 이런 식으로 네. 5 단계의 누진세율 구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건 안 바뀌는 건가요? 네. 어. 이것도 아쉬운 게 작년에는 이 최고세율 50%를 좀 없애자라는 네. 정부안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30억 이상이 5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고세율을 50%에서 40% 낮추자라는 주장이 있었었는데 네. 아쉽게도 통과를 못했다라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이제 여기 대본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네. 이제 아는 분들이 상속세를 내느니 이민 간다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잖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상속세 내는 비용 대비 이게 더 적다. 그러니까 상속세 없는 나라로 가버리는 거죠. 네. 예. 그러면은 실제로는 나갈 때 어떤 세금들 비중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상속세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이민을 가거나 이러는 이제 그 밸런스를 좀 맞추면서 이제 어떤 사람은 항상 이제 이쪽과 두 개를 비교해서 내가 유리한 쪽을 선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민도 당장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으니까 네. 선택을 할 때 상속세도 분명히 그런 걸 고려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고려가 안 되나요? 이런 걸 이렇게 만들 때? 아무래도 이 과세 방식의 차이 있어서 네. 그 100% 구현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말씀하신 대로 결국 높은 상속세 때문에 실제로 이 국내 자산가들이 국외로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네. 뭐 결국 이걸 막으려면 근본적으로 상속세를 없애야 된다는 건데 그거는 불가능한 사항이다 네, 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현행 세법화에서는 쉽지가 않다. 결국 계속 공제 금액을 상향시키고 세율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 과세 방식 바꾸는데도 75년이 75년 걸린 건가요? 걸리다 보니까요. 아니 다른 거는 빨리빨리 추진하면서. 예. 그 공제제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이제 기존에 보면은 상속 그 자녀 공제에 대해서 얘기 많았던 게 10년에 5천만 원이었고 증여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상황과 되게 맞지 않는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게 공제 제도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두 가지를 나눠서 네.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앞서 배우자 상속 공제를 설명드렸는데요. 현행세법에서는 아무리 못해도 5억까지는 공제해주고요. 네. 최대 30억까지 추가로 배우자 공제해줍니다. 공제. 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달라진 게 뭐냐면은 5억은 너무 좀 적다 금액이. 그러다 보니까 유산취득세로 바뀌면서 이 5억을 2배를 상향시키는 10억까지 해주겠다. 네. 즉 배우자가 이제 10억까지 받으면 무조건 10억까지 공제해준다. 뭐 실효성이 좀 있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본적인 공제 제도가 좀 달라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현행 세법에서는 이제 일괄 공제 5억 원과 기초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를 비교해서 둘 중에 큰 것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기초 공제 플러스 추가 공제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 보니까 이제 유산취득세에서 바뀌는 과정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기본 공제에 대해서 만약 상속인이 직계 존속이나 비속이다. 네. 그러면 1인당 5억을 해주겠다. 1인당. 네. 그럼 그 외자의 경우에는 2억 원으로 이제 바뀌게 되고요. 이제 추가 공제도 있습니다. 네. 추가 공제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이제 상속 시점부터 이제 성이 된 시점까지 나이에다가 일정 금액을 곱해서 추가 공제해주고 또 장애인 또는 연로자에 대해서 추가로 공제해주는데 기존 세법에서는 사실상 이 추가 공제를 받을 일이 거의 없다 보니까 실효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됐는데 네. 이제 유산취득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면은 현행 세법에 비해서는 좀 더 실효성 있게 공제를 함으로써 상속세가 좀 줄어들 수 있다로 결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실제 되는 거는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사실 그거는 뭐 제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마 좀 난항이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요? 이 상속세라는 세금의 성격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네. 뭐 우리 소득세도 그렇고 상속세도 그렇고 소득에 대해서 매긴 세금인 건 맞습니다. 네. 단지 뭐 유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냐 무상으로 벌어들인 소득이냐는 건데 아무래도 상속세를 많이 내는 그 주 대상자는 부자, 뭐 흔히 말 초부자라고 하죠.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유산취득세로 개편된다는 뜻은 결국 부자 감세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가 주된 문제가 있다 했는데 네네. 뭐 세율 인하라든지 네. 과세 방식 변화의 경우에는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거는 부자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딱 이 부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냐. 어떤 집단들은 좋게 보지만 어떤 집단들은 안 좋게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속세 개편에 대해서 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 지금 뭐 현행 세법에서 일괄 공제에 대해서는 상향을 하자라는 네. 것에 대해서는 이제 여야가 모두 동일한데 단지 금액을 뭐 10억으로 하냐, 8억으로 하냐 나뉘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뭐 유산취득형 하에서는 일단 기본공제 5억원이 들여다 보니까 공제 금액에 대한 얘기는 논의를 하더라도 네. 나머지 세율 부분이나 과세 방식 개편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이 부분이 통과해야 되는데 과연 합의가 될 것인가가 이제 저희 세무업계에서도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미 뭐 지금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 정도 가까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건 좀 하루빨리 좀 제도가 좀 개편이 되는 게 더 현실성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제 지난 9일 상장 주식 저평가 관행 해소를 위해서 이제 상속 증여세 정상화법도 발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앞서 말씀드렸던 예. 정부안이 아니라 네. 이제 이소영 의원님을 주축으로 해서 이제 의원 입법안으로 발의된 건데요. 상속 증여세 정상화법. 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된 골자가 뭐냐면은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어느 기업에서 이제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네. 뭐 무상으로 이제 재산을 이전할 때 주식을 예를 들어서 그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네. 상장 주식의 경우에는 이제 증여일 또는 상속일 기준으로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액을 재산가액을 산정해서 거기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주가가 계속 상승할 때는 상속 또는 증여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국면에 상속이나 증여를 하게 되면 똑같이 증여 또는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세금이 이제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그럼 뭐 기업 입장에서 주가를 어떻게 떨어뜨리냐? 뭐 대표적으로 계열사가 뭐 주식 양수도 혹은 뭐 합병 등을 통해서 이제 부정적인 시그널을 시장에 이제 투입시키면은 그걸 통해서 주가가 떨어질 거고요. 그 상황에서 많이 증여를 하게 되면은 이제 증여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거를 악용하는 것을 좀 약간 막자, 약간 방지턱을 만들자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가 비상한 주식 평가할 때는 네. 아무리 주식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순자산 가치 80%까지는 이제 한도로 하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상장 주식은 별도 이런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입법안에서는 아무리 주식 가치가 주가 하락할 때 떨어지더라도 그 기업의 순자산 가치 80%까지는 약간 한도를 두자, 방지턱을 두자라는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PBR 80 맞춘다는 거죠. 80보다 밑에 있으면은 그 가격에 할 거니까 그 정도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하는 밸류업 프로그램이랑 같이 연결해서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약간 이상한 개념을 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법을 만드는 취지 자체가 세금 때문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밸류업 때문에 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세금에 좀 더 초점을 맞추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기업의 자산가들이 그런 주가 하락을 악용해서 네. 세금을 줄인 거를 좀 방지한 것도 있고요. 네. 또 반면에 그 기업에 투자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엄청난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나는 이 기업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했는데 네. 오히려 이 기업은 이걸 악용해서 주가를 떨어뜨리면은 본인이 믿던 기업에 대한 배반 네, 네. 효과가 있는데 이걸 좀 약간 통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유의미한 법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그냥 썰이긴 합니다만 왜 시장에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삼성전자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가 상속 과정이 다 마무리되지 않아서. 근데 거의 마무리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있었죠. 이제 이 하기 전에. 예, 뭐 네. 지금도 뭐 아직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상속 증여세 정상화법이라는 게 어떤 주주의 가치를 좀 제고한다는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긴 하네요. 저 이제 궁금한 게 그 상속세 그 개편이 되면 앞서서 보니까 유산취득세로 바뀌는 거. 그러면 어느 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세액 부담이 좀 경감된다라는 거를 느낄 거라고 보세요?
앞서 말했듯이 초부자들, 흔히 세율권을 봤을 때 50%인 분들이 가장 압도적으로 혜택을 보실 거고요. 네. 그다음은 당연히 뭐 40%인 분들, 30%인 분들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중간에 오히려 없는데 더 많이 내야 되는 사람은 없나요? 이렇게 바꾸면? 제가 봤을 때는 제 예시가 제가 생각하는 예시는 뭐냐면 똑같은 중산층이라도 이제 가족이 많은 가족 구성원들은 상속세 부담이 확 줄어들지만 똑같은 중산층일지라도 만약에 자녀가 하나밖에 없다. 이러면은 이제 가족 구성원에 따라서 세 부담이 한 몇 억이 왔다 갔지 않을까 생각하고 늘어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는 거네요. 이렇게 네. 바뀌었을 때 맞습니다. 거꾸로. 재산을 서로 사이좋게 잘 균등하게 배분을 쳤을 때 1인당 무려 5억 공제가 생기는 거니까 네네네. 그러면 5명이 있다는 뜻은 5 곱하기 5억이니까 25억인데 뭐 극단적으로 한 명밖에 없다. 네네. 그럼 5억 공제밖에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차이가 좀 심하게 나지 않을까 라는 제 그- 개인적인 예. 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막상 이제 그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이제 상속세를 낼 때 현금이 없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뭐 연부연납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게 또 물납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혹시 이런 거에 대한 개편도 있나요? 일단 이번 개편안에서 뭐 연부연납 혹은 물납에 대한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 네. 나오긴 했는데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실효성 있는 건 없지 지금 않았을까. 현재 연부연납이 한 5년까지가 최대인가요? 상속의 경우에는 최대 10년이 최대 10년. 가능하고요. 증여의 경우는 5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그거 그 기간이 더 늘어나는 거나 그런 건 따로 아직 논의가 된 건 아니고요.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봐더라도 기간을 연장된다는 것은 큰 실익이 있는 건 맞는데 네. 연부연납의 경우에는 이제 가상금 성격으로 이제 이자가 이자가 좀 세던데요, 붙거든요. 꽤? 맞습니다. 이제가 몇 그런데 프로인가요? 이게 기준금리가 오르냐 내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지금도 한 3점 중후반 정도 형성되고 있는데요. 물론 뭐 기준금리를 따라간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그냥 세법에서 낮은 율로 좀 정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지금 예. 이런 상속세 세법과 밸류업과 조금 아까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들이 연계가 돼서 어떤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다면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주식 이제 국장, 미장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처럼 했을 때 분명하게 상장 주식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밸류업에는 충분하게 이 제도가 도움이 되겠네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는 밸류업이라 하면은 아까 말한 주주 측면에서 밸류업도 있겠고요. 또 그 기업가들 측면을 봐야겠는데요. 이제 기업가들 측면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식 가치가 뭐 전후 2개월 평가락했는데 네. 아무리 그런 방지턱이 있다 한들 그거는 이제 주주 측면에서는 뭐좀 실효성이 있겠지만은 그럼 기업가들 입장에서는 그 나의 이런 주식을 그 다음 세대로 이전한 과정에서는 네. 아직까지 그런 세부담을 감소시키는 요인은 없거든요. 네네. 뭐 가압승계 제도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뭐 금액은 상향시켜주고 있지만 여전히 요건도 까다롭고 사후 관리도 까다롭다는 점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요건과 사후 관리를 개편할 필요도 있겠고요. 또 이 주식 자체를 평가한 부분에 있어서도 뭐 아시다시피 뭐 저희가 세율이 50%지만 뭐 경영권 프리미엄에 대해서는 또 20% 추가 할증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해소를 해줘야 이제 기업 측면에서도 밸류업도 있을 것이고 네. 주주 측면에서도 국장은 좀 더 믿을만해라는 요소가 같이 어울려야 되는데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상속세가 개편되면 또 증여세도 개편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으시거든요. 네. 증여세 개편 얘기는 따로 지금 나온 게 없나요?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네. 이번에도 주된 골자는 상속세였고요. 상속세. 이번 상속세가 잘 마무리되면은 아무래도 증여세도 제가 보더라도 좀 약간 개편될 필요가 있거든요. 네. 옛날에 의원입법 아니었지만 예. 지금 뭐 증여재산 공제 예. 자녀한테 10년 5천만 원 거를 뭐 10년까지 1억 원 10년 상향시키겠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아쉽게도 뭐 별 다른 이슈 없이 통과도 안 돼 버리니까 이런 부분도 좀 개편을 하고 또 세율도 1억이 아닌 10%인데 네. 이걸 좀 더 상향시켜 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2억 이하까지 10% 이런 식으로 좀 올려주면은 오히려 더 사람들이 또 증여를 함으로써 경제가 증여세도 좀 이렇게 좀 네, 돌고 그렇죠. 돈이 좀 더 걷어들이고 돌고 이럴 수 있는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